네, 안녕하세요. 오늘 H&M과 함께하는 패션 마케팅 웨비나 진행을 맡은 버즈빌의 마케팅팀 손로운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마케터분들이 지금 웨비나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총 마지막 Q&A 세션까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세션은 H&M의 마케팅팀 김기원 매니저님 그리고 우유한 매니저님과 함께 미디어 밖에서 찾은 고객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리워드 광고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 세션이 간략하게 있을 예정이고 중간에는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주시는 광고주분들을 위한 프로모션 안내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웨비나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밖에서 찾은 미디어 전략 노하우를 소개해 주실 H&M의 김기원 매니저님 그리고 우유한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H&M 사업지사 마케팅팀 페이드 미디어 플래너 김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M 미디어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우요한입니다. 네, 우선 두 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마 봄이 아무래도 패션업계한테는 되게 핫하고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지금 한창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SS가 막 론칭되는 3월, 4월이 굉장히 바쁜 시즌인데 저희도 얼마 전 3월 20일에 스프링 캠페인을 막 오픈해서 지금 한창 브랜딩과 세일즈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캠페인을 이제 막 시작하신 거면 진짜 한창 정신 없으실 때겠네요. 현재까지 어떻게 성과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스프링 캠페인이 워낙 저희한테도 중요한 캠페인인지라 물론 매번 그렇지만 매체나 타겟 선정에 있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다행히 아직까지 고객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매체 선정도 그렇고, 타겟팅도 그렇고, 이게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 물론 H&M도 그렇겠지만, 사실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마케터분들이 다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 주제도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패션 브랜드가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새롭게 고민해볼 만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제가 미디어 밖에서 찾은 미디어 전략 노하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H&M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마다 고객을 어떻게 데려올지, 어떻게 구매까지 일으키게 할지가 저희의 큰 고민인데요. 특히 제가 맡은 페이드 미디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객을 데려올 방식을 꾸준히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도 끝에 발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페이드 미디어 전략과 SNS 채널 전략을 구상했던 사례를 짧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드 미디어 쪽은 제가, SNS 채널 쪽은 옆에 계신 우유한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H&M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H&M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H&M과 함께 코스, 아르켓, 애나더 스토리즈 등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입니다. 모든 성별과 연령,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패션을 추구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약 77개국 4,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40개 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기준으로 4,000개 매장이면 진짜 확실히 이게 스케일이 남다르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만큼 이게 운영하는 캠페인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H&M은 크게 브랜딩 캠페인과 전환 목적 세일 캠페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캠페인이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 플래닝 단계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 24년부터는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있어서 브랜딩 캠페인의 버젯도 굉장히 높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브랜딩 캠페인 목적 자체가 인식을 개선하고 인지도를 강화하는 것인 만큼 노출, 조회, 도달에 강한 매출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금 세일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전환 목적 캠페인에서는 매출과 세일즈가 중요하다 보니까 트래픽이나 구매에 유리한 매체를 많이 고르곤 합니다.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선정하냐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H&M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디어 전략을 한층 더 뾰족하게 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아마 다른 패션 브랜드 마케터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패션 브랜드로서 페이드 미디어를 운영할 때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다채롭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매거진이나 룩북, 캠페인 이미지 위주의 광고 소재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델을 활용한 소재들의 효율이 좋기는 하지만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가 있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보다는 미디어 전략을 다각화하는 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더 뾰족한 미디어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도 사실 이게 패션 브랜드 광고는 뭐 거의 대부분 제품 이미지나 뭐 매거진 이미지 같은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H&M이 아무래도 글로벌 브랜드인 만큼 이게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가 빡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미디어 전략에 공을 많이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규 매체를 발굴하는 데에도 좀 공을 많이 들이실 것 같은데 H&M이 새로운 매체를 발굴하는 어떤 나름의 노하우랄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웨비나 주제와 가장 밀접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매번 캠페인을 진행할 때마다 구글, 메타 같은 주로 쓰는 매체들을 말고도 새로운 매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브랜딩 캠페인과 전환 목적 캠페인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신규 매체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매체 특성을 살펴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딩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노출, 조회, 도달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노출에 강한 매체를 고르고 구매 성과가 중요한 전환 목적 캠페인에서는 트래픽과 로아스에 유리한 매체를 고르는 방식으로 매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어느 지표에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각 캠페인별 KPI에 적합한 매체를 선정해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매체라는 특성이 아니라 고객 구매 여정에 집중해서 신규 매체를 찾은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규 매체를 고를 때 이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고객의 여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 혹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가요? 유저들의 온라인 구매 여정을 살짝 정리해보면 5단계쯤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를 본 유저들이 랜딩에 방문하고 랜딩 페이지에서 체류하면서 다양한 탐색을 거치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고 해당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즉시 구매하는 여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 매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여정 중 구매를 시도하는 단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게 구매를 시도하는 단계라면 이제 배송지나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다 적용한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그 단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간편 결제와 일반 결제로 나뉘어진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유저 간 구매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예전을 떠올려 보면 온라인에서 일반 결제를 하는 과정이 제법 번거로웠었는데 지금처럼 카드사들의 어플이 친절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플랫폼이 연동된 지금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쉽게 구매를 결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플랫폼에 있는 유저들은 비교적 결제어들이 낮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나온 거고요. 이게 보통은 사실 UX 차원에서는 이제 결제 허들을 낮출 방법들을 보통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H&M은 애초에 허들이 낮은 유저들을 이제 간편 결제 플랫폼에서 찾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했고 저희가 여러 애드 네트워크 매체들도 시도해보곤 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성과가 처음엔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이 보유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금융 플랫폼들을 신규 매체로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H&M과 간편 결제를 연동해둔 페이코와 카카오페이의 광고를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저희와 연동이 된 간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커스터머들을 끌어들였을 때 그들이 다른 고객들에 비해서 결제어들이 조금 낮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한 개 캠페인을 선정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그 금융 플랫폼이 보유한 결제 데이터에 집중을 했다가 이제 이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이제 결제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간편결제 플랫폼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캠페인 때 본격적으로 이 간편결제 플랫폼들의 테스트를 통해서 매체 성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성과가 혹시 어땠는지 잠깐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 매체 간 전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 매체에서 트래픽과 로아스를 가장 중요한 KPI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 플랫폼끼리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간편 결제가 연동된 매체, 연동이 안 된 매체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H&M과 간편 결제를 연동한 매체의 트래픽과 로아스가 약 150%에서 20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에서는 혜택과 같은 DA 지면을 활용한 덕분에 트래픽 볼륨이 타 매체 대비 180% 높았고 체류 시간도 2배가량 높았습니다. 또한 페이코의 경우도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로아스 보장형 상품을 활용해 최종 결제 단계에서도 광고 노출 기회를 만든 덕분에 타 매체보다 로아스가 약 200%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하이라이트 되어서 이번 테스트를 위해 간편 결제 플랫폼에서 광고 솔루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캠페인 이후에 진행이 되는 전환 목적 캠페인에서도 해당 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매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구매 여정 속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신규 매체를 찾았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간편결제 연동은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사실 물건을 파는 브랜드라면 엔간에서는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이제 브랜드들이 새로운 유저풀을 찾아다니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버즈빌은 방금 이야기 나눈 카카오페이, 그리고 페이코, K뱅크 등과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들의 혜택 탭을 비롯해서 우리은행, KB페이와 같은 주요 금융 플랫폼과도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만큼 버즈비를 통해서 이제 결제 허들이 낮은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또 공격적인 전환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광고 매체를 통해서 구매 성과를 검증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해당 플랫폼의 버티컬 상품과 함께 저희 버즈빌이 운영하고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에도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면서 한층 더 임팩트 있게 광고를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신규 매체 발굴 노하우에 이어서 카카오톡 채널 파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파트는 우요한 매니저님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연계를 높이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사실 패션 브랜드라면 카카오톡 채널도 그렇고 이제 SNS 채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H&M은 SNS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H&M의 경우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원래 오프라인 매출이 강했지만 점점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온라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고 카카오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 주기로 보내는 등 카카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H&M이 로컬 지사에서 운영하는 계정이 따로 없길래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했는데 이게 오프라인에 집중을 한 거였네요. 이게 다른 매체가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매체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카카오톡은 30대부터 50대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SNS로 저희 주 고객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는 리텐션과 DAU 때문인데요.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SNS보다 1일 활성 유저가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친구 추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메신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 고객과의 소통이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은 이 피드 속에서 광고가 스쳐 지나가지만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그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카카오 채널은 저희 타겟 고객층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전환율을 높이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H&M이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계신지도 살짝 궁금한데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을 브랜딩 목적보다는 전환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하는 카카오 푸시의 내용도 대부분이 사이트로의 클릭 유도나 세일즈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간혹 큰 브랜딩 캠페인이 있으면 카톡 채널을 활용하긴 하지만 저희 주 목적은 트래픽 그리고 매출 볼륨 확대입니다. 이게 그러면 카톡 채널에 친구 추가를 완료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뭔가 더 공격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또 그런 채널로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웰컴 메시지부터 고객을 더 깊은 단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추가하시는 고객의 경우 왼쪽 이미지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H&M 홈페이지 가입 시 혜택들을 웰컴 메시지로 전달을 하면서 유저들을 카카오톡 채널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까지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고객들에게 첫 구매 쿠폰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탐색 및 구매까지의 여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가입 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회원 가입할 때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카카오톡 외에 다른 통로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역으로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카카오톡 채널 친구 약 197만 명 중에 80% 이상이 본인들의 카카오 계정을 통해 홈페이지로 가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게 196만 명 중에 이제 80%면 거의 이제 1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진짜 엄청 높은 비율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까지 유도를 한 거네요. 그럼 이렇게 획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단순 유입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매까지 유도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전 새로운 캠페인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신상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캠페인 오픈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 6시나 그 이후에 발송을 하게 된다면 효율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인기 상품의 경우 캠페인 오픈 직후 빠르게 품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늦은 시간대에 발송을 하게 되면 고객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일 캠페인의 경우 세일 직전에 멤버 대상 프리액세스 혜택을 제공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더욱 많은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이제 멤버십 마케팅도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혹시 어떤 식으로 멤버십 마케팅을 하고 계신가요? 네. 멤버십 마케팅은 단순히 저희가 고객들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보다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더욱 밀착 관리하고 더 활발히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세일 첫날 멤버십 고객에만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핵심 고객층의 구매 전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 등의 시즌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방향제나 핸드크림 같은 기프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홍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한 고객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고 오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혹시 그럼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카카오톡 채널의 유저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고 오시기도 하시나요? 네네. 저희는 보통 상위 5개에서 10개의 매장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이벤트를 해당 매장에서만 진행을 하고 또 매장 인근 지역 타겟팅을 통해서 매장의 트래픽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도 매장 주변 고객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해서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부터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실히 폭넓게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고객들을 카카오톡 채널로 데리고 와야 이제 더 캠페인의 효과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카카오톡 채널은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먼저는 기존의 카카오 친구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글로벌 가이드 때문에 광고 소재를 다채롭게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정된 영역에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A/B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이미지와 제품 이미지를 비교한다든지 카피를 변형하든지 글자 수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 메시지 형태를 변형하던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등 다방면에서 A/B 테스트를 진행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 친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때 리워드 광고만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톡 채널 검색 광고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친구 추가 효과가 좀 미미해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차례씩 버즈빌의 CPK 광고를 집행하면서 유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을 추가하면 나오는 여러 혜택들에 대한 안내가 있다 보니까 리텐션 비율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버즈빌의 CPK 광고는 유저들의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유도해서 채널 구독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 상품인데요. 혹시 화면 PPT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리워드를 적립받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웰컴 메시지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고, 또 H&M의 경우처럼 웰컴 메시지에 할인 혜택같이 유익한 정보들을 담으신다면 유저 리텐션은 물론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부터 회원가입이나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님이 생각하시기에 패션 브랜드에게 있어서 가장 카카오톡 채널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은 단순한 광고 수단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과 패션 브랜드의 주요 소비층이 겹치기 때문에 핵심 고객층과의 밀접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고객의 나이, 성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 발송이 가능하고 또 A/B 테스트나 메시지 기반 리타게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저희 오프라인 매장 방문 유도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님과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보면요. 이것도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저들이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했을 때 이제 웰컴 메시지를 통해 자사몰에 회원가입하는 혜택을 안내함으로써 이제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키고 또 더 넘어가서 회원가입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신규 고객에게는 아무래도 첫 구매 쿠폰 같은 이제 할인 쿠폰들을 지급을 하는 만큼 유저들이 홈페이지를 이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첫 구매를 완료하도록 여정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카카오톡 채널을 이제 브랜딩보다는 전환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매주 새롭게 진행되는 캠페인에 대한 정기적인 알림을 발송을 하면서 다량의 트래픽을 꾸준히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로케이션 타겟팅을 이용하거나 이벤트 홍보를 통해서 고객들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을 단순히 온라인 영역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에서까지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톡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리워드 광고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을 흡수하고 이제 혜택을 알림으로써 락인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말씀까지 이제 나눠보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H&M의 행보가 이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하면 좋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스프링 캠페인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번 스프링 캠페인의 브랜드 필름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짧게 보시면서 앞으로의 H&M 캠페인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How would we describe each other? We're quite similar. But we're also different. Yeah, Very we have different lots there. of different. So it's Bubbly. I think Mia enthusiastic. We just like to be silly. Stevie?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쳐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H&M의 미디어 전략과 카카오톡 채널 전략을 소개해주신 김기원 매니저님 그리고 우효원 매니저님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세션 전환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 세션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워드 광고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 극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약 15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패션 산업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존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뷰티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이런 업계에서는 뭐 예를 들면 2024 패션 인플루언서 탑10 같은 랭킹 자료를 매기기도 하고요. 또 인플루언서 트렌드 리포트 같은 자료도 내놓을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패션 브랜드라면
다 어쩔 수 없이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패션 업계에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인플루언서는 개인의 캐릭터가 곧 파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캐릭터가 우리 브랜드랑 잘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하게 된다면 그 팬덤들을 대상으로 우리 브랜드와 제품을 알릴 수 있고 그 후광 효과로 호감도를 높이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추구미를 이제 인플루언서에게 투영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미지는 약간 이런 인플루언서의 느낌이야 라고 하면서 각인을 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브랜드들이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이유도 이 브랜드 추구미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구매 링크나 할인 코드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구매 채널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플루언서의 팬덤들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패션업계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방식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협찬을 통한 시딩 방식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플루언서에게 할인 코드와 개별 링크를 제공해서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팬덤의 유입을 노리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방식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사실 인스타그램에만 보통 해당하는 케이스긴 한데 인플루언서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이제 브랜드 DA 광고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기능을 활용한다면 이제 브랜드가 협찬했던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이제 인플루언서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DA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마케팅 활용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노출 효과 그리고 구매 효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의 팔로워에게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출 효과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웹사이트로 유입을 시켜서 할인 코드를 통해서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구매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효과가 이 정도로 확실한 만큼 사실 요새 인플루언서의 마케팅 비용이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독자가 많은 메가 인플루언서들의 경우는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 한 개만 찍는 데에도 거의 한 4천만 원, 5천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고 있고요. 한번 이제 연을 맺게 되는 인플루언서랑은 사실 성과랑 상관없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딩을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인플루언서를 한 번 활용하게 될 때 최대한 많은 효과를 끄집어내려는 니즈가 좀 강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리워드 광고 상품과 그리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출 효과 그리고 구매 효과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리워드 광고 활용법입니다. 아무래도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영상 내에 제품이 되게 잘 드러나는 지점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 지점으로 유저들을 바로 데려오고 이제 그 시점부터 영상을 몇 초 동안 강제로 시청하도록 하게 만드는 리워드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 퍼 뷰, CPYV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유튜브 콘텐츠의 조회수를 극대화하는 상품입니다. 유저들이 30초 동안 영상을 보아야만 하고 이제 30초 중간에 끊지 않고 연속으로 30초를 신청해야만 리워드가 지급되기 때문에 유저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이 노출 극대화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리워드로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은 아닌데요. 이 리워드 광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영상의 중간 지점부터 시청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브랜디드 콘텐츠 안에 이번 시즌 인기 제품 탑5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유저들을 그 부분에서부터 영상을 시청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저들이 30초 동안 시청을 완료를 하게 되더라도 탑5 제품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만큼 그 영상을 보는 유저들의 몰입도도 집중도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CPYV 상품은 이제 외부의 브랜디드 콘텐츠 외에도 브랜드가 자체 채널에서 자체 콘텐츠를 찍을 때 이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자체 콘텐츠의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게 된다면 이제 브랜드 메시지를 뚜렷하게 이제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구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인플루언서를 보고 유입된 그 팬덤들에게도 우리 브랜드 채널,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자체 콘텐츠까지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케이스에 따라서 CPYV 상품을 활용하는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인플루언서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5 SS 컬렉션을 소개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찍는다고 할 때에는 광고 소재 단계에서부터 인플루언서의 네이밍을 활용해서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콜렉션 소개가 목적인 만큼 영상 내에 제품이 등장하는 장면을 최대한 많은 유저들에게 노출을 해야 할 텐데요. 유저들에게 제품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해서 유저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들이 30초가 지나더라도 나머지 제품들을 마저 보기 위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 소재와 미션을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인플루언서의 임팩트를 이제 더 많은 유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루언서를 우리 채널, 우리 콘텐츠에 섭외해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케이스에서는 무엇보다 유저들이 영상을 한 번만 보고 이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브랜드 채널과 우리 브랜드 콘텐츠를 꾸준히 보고 방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을 끌어들일 때에도 단순히 인플루언서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자체 콘텐츠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지점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게 자체 콘텐츠의 매력을 한 개의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전달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 편을 이제 여러 차례 보여줌으로써 콘텐츠 차원의 본질적인 팬으로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자체 콘텐츠를 시청을 완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 채널을 구독하도록 하는 리워드 광고를 추가로 제공하는 멀티미션 상품을 활용할 때에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CPYV 상품을 활용하실 때 권장드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광고 소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소재를 기획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땡땡 브랜드, 뭐 SS 제품 확인하러 가기 같이 브랜드 네이밍만 노출하는 것보다는 인플루언서의 네이밍을 활용하는 식으로 보다 후킹한 텍스트 소재를 쓰는 게 결국 유저들의 눈을 잡아끌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소재 차원에서 궁금증이 생긴 유저들은 아무래도 영상을 시청하는 데에도 좀 더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상도 아무래도 논타겟보다는 우리 브랜드의 고객 연령층이라든지 성별을 먼저 확인을 하고 타겟팅 옵션을 설정을 해서 광고를 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령이나 성별이 안 맞는 유저들한테 광고를 노출을 해봤자 사실 영상을 시청하는 데 흥미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탈률도 높아지고 유입이나 전환에도 불리해지는 만큼 꼭 광고를 집행하신다면 연령이나 성별 타겟팅만이라도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노출 효과를 높이는 리워드 광고 활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 이후 단계, 유입과 전환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자사몰과 같은 구매 채널로 유입을 시켜서 전환을 이끌어낼 방법을 또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협찬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본문에 이제 링크를 삽입하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할인 코드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사실 유입을 더 늘릴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유의미하게 트래픽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환을 늘리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영상 시청에 이어서 할인 코드와 구매 링크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어서 랜딩 페이지를 방문해서 제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구매로 이어지는 이 여정에서 각 단계별로 넘어가는 유저의 수를 늘리고 이탈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단계별 여정 속에서도 리워드라는 요소를 활용한다면 더 깊은 퍼널로 넘어가면서 연결된 경험을 하는 유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브랜드 경험을 끊김없이 이어가면 갈수록 이제 노출된 유저들이 유입과 전환 성과에 기여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퍼널별로 연속 미션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연결된 경험을 제공할 때 바로 버즈빌의 UA 멀티 미션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UA 멀티 미션 상품은 이제 한 개의 브랜드가 제공하는 여러 미션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리워드 광고인데요. 랜딩 페이지 조회부터 뭐 영상 시청, 제품 좋아요, 뭐 회원 가입, 장바구니 담기, 구매 같이 각 퍼널마다 할 수 있는 유저들의 행동을 개별 미션으로 연속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들이 이 연속된 미션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최종 퍼널까지 이제 브랜드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 나갈 수 있겠죠.
특히 이 광고 상품은 이제 유입이나 전환 효과 차원에서도의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종 미션을 완료한 유저들에 대해서만 과금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멀티 미션 광고에 참여를 하다가 최종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유저들이 되더라도 그 유저들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퀄리티 높은 전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멀티미션 상품도 각 케이스에 따라서 활용하는 예시를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먼저 브랜디드 콘텐츠에서는 보통 첫 번째 미션을 영상 시청하기로 설정을 할 때 유저들이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접하게 될 텐데요. 이 다음부터 뭐 할인 코드 퀴즈 맞추기, 상세 페이지 방문하기, 장바구니 담기, 이제 첫 구매하기를 연속적으로 미션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영상을 시청한 유저들이 웹사이트로 넘어와서 트래픽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미션이었던 영상에서 본 제품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탐색하는 체류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유저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던 미션을 통해서 할인 코드와 이제 구매를 했을 때 받는 리워드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체감하는 비용을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상 시청을 완료한 유저가 최종 구매 단계까지 넘어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자체 콘텐츠 그리고 브랜드의 채널을 키울 때에도 이 UA 멀티미션 광고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브랜드 채널과 브랜드 콘텐츠를 다들 생소하게 여길 유저들이 많을 테니까 인플루언서가 가지는 효과를 통해서 영상 시청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함으로써 이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만 시청을 하는 걸로 그 흥미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다면 그 연속된 미션에 여러 편을 시청하는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해서 브랜드 콘텐츠의 흥미를 느낀 유저들에게 브랜드 채널명을 퀴즈로 내면서 브랜드 채널 그리고 콘텐츠에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친숙해진 유저들을 대상으로 채널 구독을 미션으로 제공을 한다면 그 유저들을 채널 구독자로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 콘텐츠에서 시작해서 브랜드로 관심이 넘어간 유저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미션으로 뭐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한다거나 회원가입을 하는 미션을 제공을 하면 이제 영상 시청을 통해서 브랜드 채널을 구독하고 이제 이후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웹사이트 회원까지 되는 식으로 더 깊은 퍼널에서의 전환 성과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워드 광고를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효과를 더 깊은 단계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소액의 리워드 광고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저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이탈에 대한 우려도 줄이고 노출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상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유저들을 웹사이트로 유입시키고 멀티미션을 통해 전환과 구매 성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버즈빌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CPYV 상품 그리고 UA 멀티 미션 상품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위한 광고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 캠페인의 KPI에 적합한 광고 상품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즈빌은 앞으로 이 CPYV 상품 외에도 라이브 커머스 전용관이라거나 아니면 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 광고를 런칭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버즈빌은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 플랫폼은 물론이고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그리고 하나머니나 KB페이 같은 시중은행의 결제 앱 유저들을 대상으로도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매력 높고 또 활동성 높은 유저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버즈빌은 꾸준히 더 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버즈빌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웨비나 참석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하는 한정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두 번째 세션에서 소개해드렸던 유튜브 조회수 증대 상품, CPYV 상품을 집행해주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는 기존 조회당 단가 CPV 18원인 CPYV 상품을 CPV에 16원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로, 할인된 단가로 집행을 하시게 된다면 약 80만 원의 예산으로 5만 뷰의 콘텐츠 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UA 멀티미션 상품, UA 특화 상품의 경우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집행하신 이력이 없거나 이제 신규 광고주를 대상으로는 10% 광고비에 10% 추가 물량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CPYV 상품과 UA 멀티미션 상품을 동시에 집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시다면
6개월 이내 집행 이력 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2개의 상품 혜택을 중복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사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버즈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는 리워드 광고 활용법 세션을 마치고요. 잠시 30초 정도 화면을 조정한 이후에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Q&A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즈빌 웨비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사전 질문들을 먼저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그 사전 질문 답변 이후에 이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웨비나 시청 중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Q&A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제출해주셨던 사전 질문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면서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내용들 위주로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숏폼 콘텐츠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지금 버즈빌은 이제 롱폼 콘텐츠에 대해서만 이제 조회수 증대를 늘리는 CPY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숏폼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롱폼과 숏폼을 이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 니즈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이제 CPYV 상품에 대한 광고주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서 제품 확장 여부를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기원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H&M에서는 이제 인플루언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는 매 캠페인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보다는 캠페인의 KPI에 맞춰서 메가 혹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선택하고 각 캠페인마다 명시되는 글로벌 본사의 인플루언스 가이드에 따라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인플루언서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KPI에 맞춰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신규 매체를 테스트하실 때 이 테스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기원 매니저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캠페인의 KPI에 맞춰서 브랜딩 캠페인은 리치, 셀 캠페인은 트래픽과 로아스를 기준으로 한 캠페인 내에 플랜되어 있는 타 매체 대비해서 새롭게 시도한 매체가 성과가 우수하다면 저희는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치는 좋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비슷한 목적의 캠페인을 진행할 때 러닝을 가져갈 수 있었던 매체이면 그 부분 또한 수치의 성공보다는 테스트의 성공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사전 질문은 이제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실시간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 중에 이제 설명해주신 CPYV 상품은 광고에 노출된 사용자 대상으로 다른 광고 상품의 타겟으로도 활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버즈빌 CPYV 상품을 집행하신 경우라면 이제 CPYV 상품에 참여한 유저들을 별도 타겟으로 추출해서 추후에 다른 광고를 운영하실 때 이제 타겟 모소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H&M 담당자님께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광고 집행 후에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이게 상품의 문제인 것인지 광고의 문제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혹시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원 매니저님? 광고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보면은 이게 광고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품의 문제인 건지 조금 더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광고의 문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광고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광고단에서의 노출과 클릭 수를 조금 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품의 문제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GA단에서 랜딩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체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탈률이 높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체류 시간이 짧고 이탈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페이지의 문제나 아니면 상품의 문제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같은 분이 다른 두 번째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패션 광고를 집행하면서 로아스가 가장 높게 나온 광고 매체와 가장 낮게 나온 매체는 어디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로아스가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은 사실 이거는 뭐 내부적인 데이터라 저희가 공유는 그렇지만 사실 광고마다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세팅마다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매 캠페인마다 뭐 이 상품이 높다 아니면 이 지면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캠페인의 성격 그리고 KPI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 항상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 웨비나에 다시 보기 영상이 제공되는지를 여쭤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웨비나 다시 보기는 저희가 웨비나 마친 후에 별도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업로드한 링크를 다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앞부분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그 영상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H&M의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광고를 운영했을 때 전환이 주요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맞다면 인지도 확보를 위한 매체는 주로 어디를 썼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편 결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결제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놨던 거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는 전환 목적이 저희의 메인 KPI는 맞았습니다. 다만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매체를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인지도 확보를 위한 매체는 조금 더 영상 위주의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상품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여러 조회나 이제 노출에서 강점이 있는 매체들을 쓰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KPI에 맞춰서 광고 지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요한 매니저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M의 카카오톡 발송 외에 이제 카카오 친구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의 이벤트 메이커를 활용해서 경품을 발송한다던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경품보다는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VIP 이벤트라든지 저희 H&M 멤버 한정으로 하는 이벤트에 이제 초대하는 그런 이벤트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저희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해 주셔야 이 응모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당첨 발표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들을 대상으로 VIP 이벤트나 그런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실시간 Q&A 질문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버즈빌에서 이제 오늘 웨비나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고객 성공 사례나 죄송합니다. 네. 저희 버즈빌에서는 오늘 웨비나 내용을 포함해서 고객 성공 사례 그리고 트렌드 등을 담은 패션 마케팅 플레이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빌 뉴스레터를 구독을 하시면 저희가 발행한 후에 메일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후 플레이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버즈빌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거나 또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로 오늘 같은 웨비나 소식 그리고 업종별 마케팅 플레이북 혹은 업계 소식같이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드릴 수 있는 버즈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이후에 이제 곧 설문조사 창이 뜰 텐데요. 오늘 웨비나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 듣고 싶으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내용, 그 기획 웨비나라든지 플레이북 기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 내용으로 웨비나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마케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마케터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는 버즈빌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H&M과 함께하는 패션 마케팅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